1. 행복. 최고선으로서의 행복, 목적으로서의 선. 모든 기회와 모든 탐구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와 합리적 선택은 어떤 선 좋은 걸 목표로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 좋은 걸 두고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규정해왔다. 목적 간의 위계관계. 그러나 추구되는 여러 목적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활동들이고 다른 것들은 그 활동들과 구분되는 어떤 성과이기 때문이다. 행위들과 구분되는 어떤 목적들이 있는 그 경우들에서는 그 성과물들이 본성적으로 그 활동들보다 낫다. 그런데 여럿의 행위들, 기회들, 학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들도 또한 많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술의 목적은 건강이고 배를 만드는 기술의 목적은 배이며 용병술의 목적은 승리이고 부유함은 집안 경영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어떤 하나의 능력 아래에 놓여진다. 예컨대 말 굴레 제작술과 마구의 제작술에 관계되는 다른 모든 기회는 마술 아래에 놓여지고 그리고 이것과 전쟁에서의 모든 행위는 용병술 아래에 놓여지고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기회들이 또 다른 기회들 아래에 놓여진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총기획적인 학문들의 목적들이 그것들 아래에 놓여지는 모든 목적들보다 더 선택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후자가 전자를 위해서 추구되기 때문이다. 최고선으로서의 행복. 그렇다면 만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바란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되냐 하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과정은 적어도 무한히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욕구는 공허하고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 좋음, 말하자면 최상의 조듬일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행복에 관한 견해들. 그런데 최상의 좋음이 무엇인지라는 물음에 그 이름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일치한다. 왜냐하면 대중들과 교양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또 잘 사는 것과 잘 행위하는 이 행복함과 같은 것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대중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것과 같은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통념적 행복의 내용으로서의 쾌락. 사람들은 좋음과 행복을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파악해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중들 특히 지극히 통속적인 사람들은 좋음과 행복을 쾌락으로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즐기는 삶을 좋아하는 것이다. 사실상 가장 두드러진 삶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한 삶, 정치적 삶, 그리고 셋째로 관조적 삶이 그것이다. 그래서 대중들은 짐승들의 알맞은 삶을 선택함으로써 완전히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가 그럴 법한 것은 권력의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르다나팔로스가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양을 닦은 사람과 정치적으로 실천적인 사람들은 명예를 좋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개는 이것이 정치적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기에는 너무나 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명예를 받는 그 사람보다 오히려 명예를 주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음이란 우리 자신에게 고유한 어떤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서 떼어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예감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하다는 확신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하튼 그들은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또 그들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덕을 근거로 존경받기를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에게는 덕이 명예보다 더 나은 것이란 것은 분명하다. 통념적 행복의 내용으로서의 부. 돈을 버는 삶은 강제된 삶이다. 그러나 부는 우리가 추구하는 좋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유용한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들을 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그것들 자체로 소중히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목적인 것 같지는 않다. 성취 가능성. 조듬의 이데아에 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설령 공통적으로 수로가 되는 어떤 하나의 조음이 있거나 혹은 그 자체로 따로 떨어져 있는 조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분명히 그것은 인간적 행위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도달할 수 있는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완전성. 목적들은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목적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된다. 예컨대 재물, 피리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구들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목적이라고 해서 모두 다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최고선은 완전한 어떤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만일 단지 하나의 것만이 완전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완전한 것이 여럿이라고 한다면 이 완전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될 만한 것이 자신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되지는 않는 것이 그것들 자체로 그리고 동시에 자신 아닌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되는 것들보다 더 완전하다고 우리는 말한다. 따라서 결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항상 그 자체로 선택될 만한 것이 바로 단적으로 완전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행복이 이러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항상 그 자체적으로 선택하지 결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명예, 즐거움, 지성 그리고 모든 종류의 덕을 우리는 그것들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만 되냐하면 이런 것들로부터 아무런 결과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 각각을 선택하고자 하기에 또한 동시에 이것들을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기도 한다. 이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행복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이것들을 위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선택되는 것도 아니다. 자족성. 똑같은 결론이 또한 자족성으로부터도 따라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완전한 조음은 자족적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족적이라는 단어를 오직 자신을 위해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또한 부모, 자식, 아내, 그리고 일반적으로 친구들과 동료 시민들과의 결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폴리스적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한정을 부과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 목록을 조상, 후손 그리고 친구의 친구에까지 넓혀간다면 한정없이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검토해야만 한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삶을 선택할 만한 것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끔 만드는 것을 자족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는 행복이 모든 선들 가운데 가장 선택할 만한 선이며 여러 선들 가운데 하나의 선으로 함께 열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가 않고 행복이 여러 선들 가운데 하나의 선으로 열거된다면 선들 중 아주 작은 선을 거기에 덧붙이기만 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만큼 더 선택될 만한 것이 될 터이므로 말이다. 왜냐하면 덧붙여진 것은 선의 초과분이 되고 그리고 두 가지 선들 가운데 보다 큰 것이 항상 보다 더 선택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은 완전하면서도 자족적인 어떤 것이며 행위들의 목적이다. 행복의 정의. 하지만 최상의 조음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일반적으로 동의될 것이기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최상의 조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인간의 기능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피리 부는 사람, 조각가 그리고 모든 기술자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과 해야 할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조음 및 잘됨은 그 기능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만일 인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인간의 좋음은 인간의 기능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 그런데 목수와 신발 기술자는 어떤 기능과 행위들을 가지고 있는 터에 인간에게는 아무런 기능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아무런 기능도 없는 것인가? 눈이나 손이나 발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체의 부분들의 하나하나가 분명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이 모든 것들 이외에 어떤 무언가의 기능을 상정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체 무엇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식물에서도 공통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양 섭취와 성장의 삶은 제쳐 놓아야만 한다. 순서상 그 다음으로는 어떤 종류의 지각의 삶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 역시 말, 소 그리고 모든 동물에서 공통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보니 남는 것은 영혼의 이성적 부분의 어떤 활동적 삶이다. 그런데 이성적 부분은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이성에 따르는 것으로서 이성적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자체가 이성을 가지며 생각함으로써 이성적이다. 게다가 이러한 삶은 또한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의미하는 삶은 현실적 하루로서의 삶으로 상정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다 고유하게 삶이라고 말해지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능과 덕, 탁월성. 우리는 이제 인간의 기능은 이성과 일치하는 혹은 적어도 이성과 분리되지 않은 영혼의 활동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나아가 한 종에 속하는 어떤 것의 기능과 그 종에 속하는 탁월한 어떤 것의 기능은 동일하다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하프 연주자의 기능과 탁월한 하프 연주자의 기능은 동일하고 이 점은 다른 모든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탁월한 것의 탁월성에 있어서의 두드러짐은 기능에 부과된다. 즉 하프 연주자의 기능이 하프를 연주하는 것이라면 탁월한 하프 연주자의 기능은 하프를 잘 연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정이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기능을 어떤 종류의 삶으로 규정하고 또 이 삶을 이성을 동반하는 영혼의 활동과 행위들로 규정한다. 따라서 뛰어난 사람의 기능은 이것들을 잘 그리고 훌륭하게 행하는 것이 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은 그것의 부류의 고유한 탁월성에 따라서 수행될 때 잘 수행되는 것이다. 행복의 정의, 인간 고유 기능의 탁월한 발휘로서의 행복. 만일 이렇다고 하면 인간의 좋음은 탁월함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만일 하나 이상의 여러 탁월함 덕이 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최상의 그리고 가장 완전한 탁월함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 인간의 좋음이다. 우리 안에 최상의 부분의 활동으로서의 관조. 행복이 탁월함을 따르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가장 높은 탁월함에 따르는 것임이 합당하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최선의 부분의 탁월함일 것이다. 이것이 지성이든 혹은 다른 어떤 것이든 자체가 신적인 존재이든 혹은 우리 안에 있는 것 중 가장 신적인 것이든 이것은 우리의 자연적 지배자 및 인도자로서 고귀하고 신적인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질 것이다. 이것의 활동이 자신의 고유한 탁월함에 일치할 때 이 활동이 바로 완전한 행복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관조적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했다. 가장 즐거운 활동으로서의 관조. 행복이 또 우리는 쾌락이 행복과 섞여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철학적 지혜에 따르는 활동이 덕에 따르는 활동들 가운데 가장 즐거운 것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여하튼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랑은 그 순수함과 견실함에서 놀랄만한 즐거움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즐겁게 세월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가장 자족적인 활동으로서의 관조. 더욱이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자족함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관조의 활동에 관련해서 찾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지혜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덕을 가진 사람들 모두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주어져 있을 때에도 정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정의로운 행위를 하기 위한 상대자들로서 또 더불어 받아들이는 자들로서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하고
또 절제 있는 사람과 용감한 사람과 그 밖의 다른 것들의 각각에 대해서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혜로운 사람은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관조할 수 있으며 또 지혜로우면 지혜로울수록 그는 더욱 잘 관조할 수 있다. 어쩌면 그가 함께 탐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더 잘 관조할 수도 있으며 그러나 그는 여전히 다른 덕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가장 자족적이다. 자체 목적적인 활동으로서의 관조. 또 이 관조 활동은 단지 그 자체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이 관조함으로부터는 관조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기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행위에 관련된 덕들로부터는 우리는 좀 많거나 혹은 좀 적은 만큼 그 행동 이외에 무언가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또 행복은 한가함 속에 엔스칼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가를 얻기 위하여 고생을 하며 힘들게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얻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천적 행위에 관련된 덕들의 활동은 정치나 혹은 전쟁에서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런 일들에 관계된 행위들은 비한가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은 전쟁에서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런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아무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선택하지 않으며 또한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싸움이 있고 또 사륙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들을 자기의 적들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살인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신적인 것으로서의 행복. 아마도 이러한 삶은 인간적 차원의 것보다는 높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인간인 한에서가 아니라 인간 속에 신적인 그 무엇이 있는 한에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신적인 것은 인간의 복합적 본성보다 더 우월한 것인 만큼 이것의 활동은 다른 종류의 탁월함에 따르는 활동보다 그만큼 더 우월하다. 그러므로 지성이 인간에 비교해 볼 때 신적인 것이라면 지성의 삶은 인간적인 삶에 비교해 볼 때 마찬가지로 신적이다. 그러니 우리는 인간이니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고 혹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죽어야만 할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자신이 불사불멸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최상의 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최상의 것은 크기에서는 작지만 그 힘과 가치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부분 이 각각의 사람 자신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이 각 사람의 지배적이면서도 우월한 부분이라는 점이라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이 여기에도 적용될 것이다. 즉, 각 존재자의 본성에 고유한 것은 각각에게 최상인 것이며 그리고 가장 즐거운 것이다. 따라서 지성에 따르는 삶이 인간에게 최상이며 가장 즐거운 것이다. 무엇보다 지성이 바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지성을 따르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